시제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5초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지우는데 1초, 근거 찾는데 한 2, 3초, 답 고르는데 한 1초, 요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12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점수는 다 다르지만 사실 목표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목표 점수가 30점 되든 40점 되든 그리고 60점 되든 간에 사실 문법은 다 맞으면 좋죠. 문법을 이제 뭐 다 맞거나 100점이거나 뭐 한두 개만 틀린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알다시피 G12는 세 과목의 평균을 내는 시험이에요. 총점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참 그 종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G12하고 토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익은 총점제거든요. 총점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다른 과목이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점수를 받기가 힘든데 이 G12 같은 경우는 이제 청취, 독해, 문법 세 과목의 평균점을 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문법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LC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목표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모든 제 문법 수업은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G12 32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문법은 100점이 목표예요. 왜? 그럼 다른 과목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65점이 목표인데요. 그럼 당연히 문법은 또 100점이 목표죠. 그래야 청취랑 독해에서 한 50점씩 받더라도 점수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목표 점수는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저는 문법 너무 몰라요. 저 기본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문법은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시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베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 근데 문법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G12 시험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문법이 딱 6개 영역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문법을 만점을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2회차에서 시제가 끝나고요. 3회차에서 가정법,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접속사, 접속부사, 그리고 마지막에 총정리까지 있는데 자 여기서 왜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시제 같은 경우는 합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제가 4문제가 나온다. 그런 날은 없어요. 그 6문제에서 똑같은 시제가 2문제씩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은 현재 진행이 2문제 나왔어. 다음 달은 과거 진행이 2문제 나와.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시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진행 시제만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각각의 시제가 딱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됩니다. G12란 시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청취, 듣기죠. 문법, 독해, 3개 영역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쌤, G12는 점수를 받기가 쉬운가요? 뭐에 비해서? 토익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토익보다는 점수 받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인영어 능력 시험은 다 치거든요. 토익도 치고 토플도 치고 어렵기로 악명 높은 탭스도 치고 G12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G12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안 타요. G12는 계속 치다 보면 유난히 쉬운 시험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때 점수 잘 받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유난히 어려운 시험도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G12를 딱 한 번만 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쳤는데 어려웠어요? 그럼 다음에 치면 되는 거야. 그럼 보통 다음에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G12는 절대평가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한 문항당 배점이 동일해요. 이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보통의 시험들, 상대평가인 시험들은요. 문제가 어렵죠. 그럼 걔는 배점이 올라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제가 틀려버리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근데 G12는 제일 쉬운 문제부터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배점이 동일해요. 이거는 문법뿐만이 아니라 독해랑 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1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버리는 문제가 없지만 독해나 리스닝은 좀 어려운 문제는 버려도 돼요. 어차피 쉬운 문제 맞으면 돼. 왜? 걔나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총점제가 아니죠. 이 세 과목 점수를 합쳐서 3분의 1로 나눠서 평균점이 나오기 때문에 32점이 목표든 48점이 목표든 뭐 64점, 65점이 목표든 간에 일단은 문법 점수를 많이 받아놓으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은요. 총 26문항입니다. 실제로 G12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시간은 대략 20분이지만 더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이제 잡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6개 영역밖에 안 나온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하냐면 GTLF 시제의 특징이 있어요. GTLF는 진행이 아니면 안 나와요. 또 현재 완료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과거 안 나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세 문제가 나와요.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시제 문제를 푸는데 총 5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답이 현재 완료 진행인지 과거 완료 진행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 현재 완료 진행이 한번 나왔어 답으로. 그럼 또 현재 완료 진행을 고르면 돼요? 안 되죠. 그때 뭘 골라야 돼요? 과거 완료 진행을 골라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잘 맞춰도 3-4문제는 그냥 더 맞거든요. 가정법도 딱 6문제밖에 안 나와요. 가정법 과거가 3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정해져 있어요. 헷갈리면 벌써 과거 완료가 3문제나 나왔어. 이미 나온 거야. 이미 나왔는데 남은 한 문제가 또 과거 완료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한두 문제가 헷갈릴 때 이 개수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이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GTLF 공부가 지금 아예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한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지금 여러분 아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동명사가 3문제가 나오고 부정사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이 뭐 동삼 이부라고 외우라고 한다든지 뭐 잉삼 투이라고 외우라고 한다든지 이걸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2월 정도부터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2월, 3월, 4월, 5월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동명사는 3문제, 똑같이 부정사도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조동사는 예전에는 5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휴두생략이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관계사가 2문제가 나오고 접속사, 접속부사가 2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딱히 개수 맞추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보기를 보자마자 이건 관계사 문제네? 왜냐면 관계사 문제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법들은 보기가 다 짧아요. 뭐 2단어, 끼케야 3단어 정도인데 이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5단어 이상으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딱 시험지를 보자마자 눈에 확 띄어요. 이건 관계사 문제구나 이렇게. 접속사, 접속부사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뭐 however, but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총 해가지고 이제 몇 문제냐? 26문제고 모든 문항의 배점은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GTLF가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이렇게 시험지를 보거나 문제집을 보잖아요. 특히 문법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왠 줄 알아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다른 문법 시험이 문법 문제가 평균 2문장이거든요. 근데 GTLF는 막 4문장이래. 길어요. 거의 짧은 독해 지문처럼 길거든요. 근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빈칸이 포함된 문장 한 문장만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본다 해도 앞뒤 문장 하나 추가 정도? 특히 해석은 더더욱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딱 뭐가 있냐면 요거. 조동사 해석 2문제. 이건 뭐 해석해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 외에는 아예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시제 해석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게 보통 여러분 문법 문제예요. 길긴 길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게 예를 들어 recommend예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 recommend거든요. recommend를 찾아서 이건 이거구나 하고 답을 딱 바로 고르는 거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GTLF는 GTLF 문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법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시제는요.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시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행이 영어에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게 현재 진행이죠. 과거 진행. 과거 진행 이제 ing는 똑같이 있는데 비동사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GTLF 문법 시험에는 was ing인지 were ing인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주어가 단수면 was가 오거든요. 주어가 복수면 were이 와요. 근데 그거는 GTLF의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살다가 수일치 안 내는 시험은 GTLF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데 뭐 우린 좋지. 그래서 뭐 is, am, are를 구별한다든지 was, were를 구별한다든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요. will be ing거든요. 현재 완료 진행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만드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현재 완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합쳐보세요. 가운데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비동사의 PP가 과거분사인데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뭐죠, 여러분들? 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랑 현재 진행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have, has는 이제 주어가 단수일 때 역시 구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bean이 있고 이제 ing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요, had가 오고요, 똑같이 bean이 오고 ing가 와요. 미래 완료는요, 요 have been ing 앞에다 위를 붙인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걸 언제 써야 되고 무슨 의미고 알면 좋죠. 근데 솔직히 문제 풀 땐 필요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GTLF 문법 시제 문제에서는 저 형태 외엔 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딱 치세요. 이걸로 한 단어도 안 보고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시제 문제는 보기에 ing가 없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ing 없는 보기는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읽어보기 전에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지우다가 어떤 문제는 3개가 지워져요. 그냥 그 답으로 고르면 돼요. 좀 허무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치고 빨리 쳐야 되고 또 문법만 치는 게 아니라 독해도 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거 세이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2개만 보고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저저번 시험인가 보기 있었어요. 아, 제가 보자마자 만세를 불렸죠. 짠. 와, 선생님 근데 진짜 이런 게 많이는 아닌데 한두 문제 꼭 들어있어요, 시험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근데 뭐요?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GTLF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1번에 무조건 시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번에 뭐가 나오는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보기를 보셔야 돼요. A, B, C, D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보기 4개가 전부 다 뭐였어요? 동사였죠. 그래서 4개가 전부 다 동사인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 투부정사. 그러면 그건 동사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개가 전부 다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기에 ing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기 4개가 동사예요. 근데 ing가 보기 없죠? 그럼 동사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기 4개가 동사이고 그 4개의 동사에 ing가 포함된 걸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근거를 찾아야 돼요. 아, 요것만 알면 진짜 시제 문제 다 풀 수 있어. 만약에 근거가 없어. 근데 근거가 없는 문제는 매달 한 문제씩은 아니고요. 한 달에 시험이 한 3번 정도 있는 거 아시죠? 3번 중에 1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시험은 갔을 때 거의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문제는 이제 앞뒤 동사를 보고 보통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을 확인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해석을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뒤 동사의 이제 시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결국 시제의 핵심 키워드가 이 근거 같은데 그럼 우리 이제 근거를 알아야죠. 실제로 여러분들 영어에서 현재지능 근거하면 뭐 다른 공인영어 능력 시험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최소한 5개 정도를 잡거든요. 다행스럽게도 GTLF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진행은 뭐냐? 일단 현재 진행은 형태가 am, are, is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구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ing가 뒤에 나오죠. 그리고 뜻은 뭐냐면 현재 진행은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근거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GTLF 시험을 치러 갔다. 한 3번을 치러 간다. 그럼 3번 중에 3번이 다 이거야. 아니면 3번 중에 최소한 2번은 이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right now입니다. 여러분 문장 안에 right now가 있잖아요. 무조건 현재 진행이 답이에요. right now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거. 솔직히 right now랑 나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무조건 현재 진행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요. 거의 한 90%가 이 2개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시험 한 4-5번 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개월 수로 치면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right now의 동의어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at the moment. 그 다음에 currently도 이게 now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솔직히 4개만 알아도 1년 동안 시험 계속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은 가끔 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틀려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틀려오는 게 아니에요. 잘 속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앞에 주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진행이 빈칸이겠죠. 답은 현재 진행이고 여기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자리에 보통 뭐가 있다고? now나 right now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빈칸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요거 2개는 거의 안 틀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오는 문제가 요 3번 문제, 3번 문제. 이게 뭐냐면 보기 A, B, C, D. 이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동사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now가 써져 있는 거 이렇게 now. 그리고 이제 시제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거가 없고 now가 있으니까 이 A, B, C, D가 다른 동사 시제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답이 현재 진행이다. 이게 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에 근거가 없으니까 당황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문제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시제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뭐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건 다 보기에 근거가 없는데 딱 하나 현재 진행 요것만 그러면 보기에 나오나 currently 같은 게 있어도 이건 현재 진행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기 전에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ight 나오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얘만 확인하면 그냥 바로 뭘 고르시면 됩니까? 현재 진행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가 보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currently가 있잖아요. currently는 누구의 근거죠? 현재 진행의 근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과거 진행이죠. 자, 세 번째는 뭘 찾을까요? At this very moment. this가 포함된 건 뭐다? 현재 진행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t the moment. 이것도 아까 right now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자, 5번 봅니다. 5번 끝에 뭐가 있나요? now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진행.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가 있어요. 주변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답을 모르겠어. 그럼 일단 지나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5문제는 근거가 있을 거니까 답이 하나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 해봤더니 현재 진행이 답이 없어. 그럼 현재 진행이 답인 거예요. 다 했는데 미래 진행이 답이 없어? 그럼 이제 미래 진행이 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GTF에서 얘기하는 현재 진행의 근거들은 다른 공인 영어 시험에서는 현재 시제 근거로도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GTF는 현재를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ng가 없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풀 때 이걸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2번 문제도 뭘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얘랑 얘를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빈칸이 포함된 문장만 보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얘가. 답은 현재 진행이구나.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ing를 지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근데 근거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1번 문제는 앞에 있었죠. 2번 문제처럼 근거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답은 뭐다? 현재 진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 갑시다. 과거 진행 일단 형태는 was하고 were 중에 하나를 고르고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g를 골라요.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게 현재 진행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진행은 일단 여러분들 과거를 반드시 하나 찍어야 돼요. 그 표시한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야, 너 왜 그때 전화 안 받았어? 전화? 언제 했는데? 내가 한 2시 40분쯤에 했는데 나 그때 수업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게 과거 진행이거든요. 2시 40분이라는 그 시점에. 근데 이제 그렇게 2시 40분 주면 좋은데 또 시험은 안 그래. 과거 시점을 뭘로 제시를 하냐면 보통 접속사 when을 쓰고요. 뒤에 과거 동사를 쓰거든요.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앤드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그를 방문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라고 칩시다. 어제 뭐 대략 오후 3시쯤에 방문을 했어. 그때 앤드류가 뭘 하고 있었냐? 샤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 진행을 쓰는 건데 요게 있어야 돼요. when 다음에 과거 동사 쓰는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정 과거 시점이 되거든요. 내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거 과거 진행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0개쯤 나온다고 치면 30개 중에 한 24개가 뭐냐면 근거가 when이 있어요. 주어가 뭔들 무슨 상관?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거 동사가 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 when 있고 주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동사 하고 이제 컴마를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 과거 진행이 들어간다. 이 별표 제일 많이 붙여놨죠. 요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while은 밑에 좀 적으세요. 뭐뭐 하는 동안에 빈칸이 while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과거 진행이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ile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진행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while이 있는데 과거 진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현재 진행이 답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를 하나 딱 더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를 더 확인해야 돼요.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안 나오고요. 반드시 같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가 과거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해석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앞에 while 있고 컴마 뒤에 있는 문장 과거인 것만 확인하면 여기에는 이제 뭘 고르면 된다? 과거 진행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빈칸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들. 얘는 이걸 준단 말이죠.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근데 while은 while 뒤에 빈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거가 제시가 돼 있어요. 가장 많이 나는 거 이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만 알고 가도 웬만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when 주어 동사가 뒤에 있던 앞에 있던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근데 when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가 과거인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when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근데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이거만 보세요. when만 보면 안 된다 했지. 뒤에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보면 돼요. when 뒤에 과거만 딱 봐. 바로 딱 뭐 고르면 돼요? 과거 진행 딱 고르면 돼요. 밑에 것도 보시면 자, 일단 while 보이죠, while. 근데 while만 보인다고 냅다
과거 진행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딱 뭐예요? 과거죠. 세 번째 거는 얘가 있긴 한데 사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요렇게 있죠. 그렇지? 이제 과거 진행.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while 보이고 요거 과거인가만 확인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과거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when 보이죠? 과거 보이고 과거 진행. 착 골라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ing 없는 보기 좀 삭제를 하고 과거 진행 근거 주로 when 주어 과거 동사나 while 뒤에 과거 동사가 있는 케이스다. 자, 근거가 없는 문제가 1년에 한 2번쯤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동사가 과거 동사다? 그러면 이제 과거 진행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는 어차피 이런 보세요. 시제 6문제 중에 근거 없는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5개 풀고 다 있는데 과거 진행이 없네? 그럼 과거 진행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진행의 근거들은 실제로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 근거도 되지만 탭스에서는 무조건 과거는 오답이다. 무조건 진행이 ing가 포함된 게 정답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딱 보기를 봐봐요. 1번부터 봐봐. 1번부터 뭐부터 지울까요? 여기서 뭐 지울까요, 여러분들? B 지우고 또 뭐 지울까요? D 지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보기 1번은 지웠으니까 어디 표시할까요? 요런 표시하고 어디 여기 표시하고 이 가운데 뭐 he, 뭐 secretly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바로 답을 고릅시다. C. 자, 2번 갑시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꺽쇠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기에서 지우세요. 2개. 과거 지우세요. 과거. 근데 사실 이걸 모르고 지텔프 시험에 가면 이게 좀 짜증나요. 왜냐면 실제로 과거의 근거로도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while 확인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컴마 뒤에 동사가 과거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과거 진행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쌤 근데요. 컴마 뒤에 동사가 과거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나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B가 돼요. 근데 그렇게 지탭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5번 뭐 지울까요? A 지울게요. D도 지워야죠. 요거는 이제 요 문장만 보면 되거든요. when이나 while이 없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 문장만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보여요? last가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C. 시제 문제는 한 문제는 거의 5초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서 지우는데 1초, 근거 찾는데 한 2, 3초, 답 고르는데 한 1초. 요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래 진행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재 진행이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과거 진행이 과거 특정 시점을 찍어서 보통 when 주어 과거 동사 같은 걸로 찍어준다고 했죠. 그때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면 미래 진행은 뭐냐면 미래 어떤 한 시점을 탁 찍은 다음에 그때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2시에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한데 그때 나 숙제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게 미래 진행이에요. 내일 2시라고 탁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일 2시 이렇게 안 찍어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찍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 형태는요. will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will만 들어가면 안 되고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뒤에 비동사가 있고 반드시 또 ing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will be ing. 이 미래 진행의 근거는 뭐냐? 미래 시점이거든요. 아까 과거 진행의 근거 뭐였어요? 과거 시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when 주어 과거 동사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 과거 시점의 근거가 when 주어 과거 동사였겠네. 그러면 미래 시점의 근거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이 when일 거고 주어일 거고 아 미래가 나오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어떤 문법이 있냐면 영어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게 when이 여러분들 이 when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 엄청 잘 알려진 유명한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뒤에 미래가 못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미래 시점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미래가 못 들어가는데 뭐가 대신 들어갈 수 있냐면 현재가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주어 과거 동사는 답이 뭐였어요? 과거 진행이었죠. when 주어 현재 동사는 답이 뭐예요? 미래 진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를 자꾸 고르냐면 현재 진행을 자꾸 골라요. 왜? 현재가 보이니까. 봐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현재잖아요. 보통 지태부가 해석을 잘 안 하니까 현재라고 현재 진행을 고르거든요. 앞에 이미 현재 진행 문제 한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세요. 여기에 현재가 나오면 절대 현재 진행 못 들어가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미래 진행이 들어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쌤 미래 진행 근거 중에서 봐봐 여러분들 과거 진행 근거가 제일 많은 게 when 주어 과거 동사였잖아요. 그럼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겠지. 대신에 자 여기 위에 써놔야 돼요. 여기 미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됨.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가 들어. 현재 여러분들 현재 현관을 빡 꺼놔요. 예. 근데 해석은 또 미래로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동사의 형태가 현재일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when 있고 주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거 진행 풀 때 꼼수 부려가지고 어차피 다 과거 진행인데 뭐 과거 확인 안 하신 분들 이제는 안 돼요. 왜?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주어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답이 과거 진행인데 when 다음에 주어가 있는데 현재가 있어. 그럼 답이 미래 진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when 대신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 as soon as가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until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 뜻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if든 as soon as든 until이든 이 중에 하나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역시 중요한 건 뭐죠? 현재가 나와야 돼요. 현재가. 솔직히 중요한 건 when, as soon as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재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과거 진행은 정말